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토지거래 허가제도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송파구의 경우 재지정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해줄 전망입니다. 준공업 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거 공급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로 미분양 적체 문제가 심각한 지방과 달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은 역대 최고로 14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29억 6,54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만 요약해 보자면 아직까지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얼죽신 그리고 가성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요즘 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 단지들만 청약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모두 다 성공하는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트렌드에 맞는 시장만 성공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는 트렌드는 무엇인지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있는 고민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을 앞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아랫지방에 있는 산불, 주불이 거의 다 잡혔다고 하는데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많은 유가족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부동산에 관한 뉴스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내 집 마련을 위한 젊은 세대들 지금 현재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재개발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거기에 이 사회적인 산불 문제까지 뭐 하나 마음 편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 하신다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양승묵 소장의 도움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먼저 문자 주신 사연들 몇 개 살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367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현재 저는 1주택 상황입니다. 최대 3억 원의 여유자금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어디일지 그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문자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1주택자시고 예우자금 최대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3억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겠죠. 자, 이 자금을 가지고 10년 뒤에 가장 유망한 지역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뒤 장기로 잡으셨어요. 부동산은 당연히 최소 10년 정도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은 뭐 작게도 벌 수는 있는데 10년 정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많이 벌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자,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3억 여유 자금으로 서울에 지금 어디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 아파트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서울을 말씀드리면 서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서울에서 아파트 3억으로 아파트를 투자한다. 3억으로 투자를 하는데 10년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죠. 10년. 지금 우리가 가장 핫하고 있는 지역이 10년 뒤라고 어떻게 될까요? 핫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더 핫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핫하지 않지만 10년 뒤에 완전히 변모가 되어서 아주 핫해지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예측하는 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민 사연을 주셨을 텐데, 자, 앞으로 10년 뒤 이 서울이라는 아주 넓은 땅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가 될까? 당연히 서울을 가로지는 이 한강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한강이 있으면 한강 주변이 가장 핫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강 주변이 아파트 가격으로만 보면 가장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망한 지역은 당연히 이 한강 주변이 될 것이고 특히나 지금 현재 강남 상구 그리고 또 용산 또 그 강남 상구에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강동구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게 자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여유자금 3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할 수가 없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자, 불가능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꼭 아파트를 보지 마시고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빌라를 보실 때 가장 그러면 10년 뒤에 핫해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 것이냐. 강남, 우리 압구정 뭐 이런 일대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데 그 주변에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자, 그러면 향후 100년을 봤을 때, 향후 10년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이 바로 10년 뒤에도 가장 핫해지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서울의 도심이 있고 여의도가 있고 그리고 강남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가장 일자리가 많은 우리 CBD, DBD, 뭐 GBD라고 하죠. 이런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에 가운데에 있는 이 용산이야말로 향후의 10년 뒤에 이 가장 많이 변모하고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용산에 지금 3억으로 해서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가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라라고 했습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근데 이 빌라도 여러 가지 빌라가 있습니다. 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가 있고 개발이 되지 않고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빌라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빌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하는 게 바로 전문가의 이 안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면 현재 이 지역을 살펴봤을 때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는데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빌라죠. 빌라 뭐 단독주택도 많고 다가구주택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을 끼고 옆에 보면 향후 서울에 100년을 먹여 살릴 국제업무단지, 국제업무지구가 여기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여기 국제업무지구가 있죠. 얘가 메인이 되죠.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서울역 위에 보면 우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북부 역세권이죠. 지금 현재 삽을 뜨고 있죠. 항상 공사 중입니다. 자, 이 두 개 지역이 향후에 앞으로 먹거리로서 여기를 먹여 살릴 텐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향후에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 배후 지역으로서 주거단지를 형성을 하게 된다면 많은 아파트들로 주거단지를 형성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10년 뒤에 가장 핫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아파트는 우리가 3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빌라를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빌라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3억으로 과연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없느냐? 바로 이 서울역 앞에 서계동부터 시작해서 청파동 그리고 공덕 아래쪽에 원효로 효창공원 또 용문동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에서 이미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또 이미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막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피가 많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억으로 용산을 가라 억지로라도 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억으로 만약에 용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좋으냐? 바로 이 청파동 3가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곳입니다. 비어 있는 곳. 향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용문동 이 두 군데 지역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숙대 입구역이 있고요. 바로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이 되죠. 이제 역세권이면 뭐가 좋으냐? 역세권 재개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역세권 재개발은 후보지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2월달 지난달이죠. 지난달 초에 도심복합개발사업법 지원법이라고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이라고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실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있죠. 그 조례가 아마 7, 8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 법에 의한 그 조례에 의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어떠냐면 역세권이고 당연히 역세권만 가능합니다. 역세권 역 반경으로 500m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건물의 노후도죠. 노후도가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40% 이상. 이 노후도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이 원래는 30년이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도심복합개발법은 20년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이 넘어가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40% 이상만 되면 바로 지정이 가능하다,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40%는 아무래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좀 아래 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 정도를 조정을 한다 그러면 한 50% 이렇게 되면 20년 건축물이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바로 모아타운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지간히 좀 노후된 지역은 다 이 도심복합개발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세권이어야 된다. 역 반경 500m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지역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핫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죠. 청파동 3가 또 용문동입니다. 용문동. 자, 특히나 이 중에서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작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할 때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는데 한 달 만에 거의 50%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개발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 도심복합개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동의서를 빠르게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후도를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충분히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곳은 청파동 3가와 용문동 두 군데지만 이 중에서도 딱 한 군데만 선택을 해라라고 하면 3억을 가지고 용문동 인근으로 가서 38번지, 39번지 일대거든요. 이 지역을 가서 한번 탐방을 해보시고 임장을 해보시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신 게 향후 10년을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억으로 용산에 들어가야 한다. 어렵더라도 용산에 투자처를 찾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용문동 지역을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에 가셔서 또 투자 금액에 맞는 좋은 물건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34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곧 전세 만기라서 이번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5억이고 직장은 구로로 다니고 있는데 어디에 아파트를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5억의 여유자금에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전세로 거주한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쭉 전세로 거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를 하고 전세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전세를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전세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5억의 전세 자금을 이걸 가지고 시드를 삼아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장이 구로 인근이라고 하셨으니까 구로 주변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아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도 구로 인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로, 아무래도 구로라고 하면 직장이 많죠. 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이 직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주변으로 해서 아무래도 광명보다는 서울 쪽에
접근을 하셔서 서울 쪽에서 거주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에 내가 매매로 혹시 살 수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오를 시기가 됐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계속 눌려 있는 상태인데 토지거래가구역 해제를 하니까 바로 오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또 정부에서는 어떠거라 해가지고 다시 뚜껑을 닫아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 뚜껑이 다시 열리면 또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억지로 또 닫아놨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그 여파가 커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중심지 주변 인근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확대될 현상이 더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취득을 하셔도 되는데 아파트 구로 주변의 인근으로 해서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차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10년, 20년 뒤에 새 아파트 되는 거를 보기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젊으시다면 아직까지 구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좀 젊으신 분 같아요. 젊으시다면 시간에 조금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뭐 재개발 이런 걸 따졌을 때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얼죽신 해가지고 신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얼죽신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얼죽재입니다. 얼죽재건축. 얼죽재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어차피 구로니까 자 구로에 있으면 이 주변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다가 또 재개발 빌라 작은 데 가서 몽택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굳이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여기 신대방 구성 아파트 보십시오. 신대방 구성 1차 아파트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5억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5억의 자금에다가 플러스 한 3, 4억만 하십시오.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대출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출 이자만 갚을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신대방 우성 아파트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대방 우성 아파트가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1차 아파트로 가시라. 1차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로 가셔야 됩니다. 왜 굳이 제가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를 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향후에 많이 오른다 그랬죠.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많이 내고 또 새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고 원래 골격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확장만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완전히 부시고 다시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짓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것이고 또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을 많이 올라가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건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용적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용적률만으로도 예전에는 다 따졌습니다. 재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적률보다 더 중요한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용적률보다는 바로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분인데 평균 지분을 보시면 됩니다. 평균 지분. 자, 요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이 평균 지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라 그러면 그 아파트의 평균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평균 지분이 12평 이상을 넘어간다, 12평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재건축이 될 수 있다. 되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0세대 정도 되면 더 좋고요. 여기는 1300세대죠. 그래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지분을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를 보면 평균 지분이 약 한 18평 정도 됩니다. 18평.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한 6평 정도 남기 때문에 이거를 세대수로 곱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물량으로 내서 팔아서 건축비에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려면 한번 강의에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그래서 재건축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꼭 한번 임장을 하셔가지고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웬만하면 가격 금액대가 맞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취득하셔서 좀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개발 환경이 어떻게 돼서 여기 얼마나 변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는 바로 이 앞으로
신안산선이죠. 안산선. 요 신안산선을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후년이면 이제 개통을 하거든요. 요 신안산선이 대림청로병원 앞에 여기 한 200m에서 300m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지역의 호재죠. 호재고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가 1차 아파트가 바로 그 호재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바로 성심병원 그리고 대림병원, 대림성모병원 이렇게 병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주변에 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대지 지분에 의한 재건축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여기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직장과의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서 그 남는 여유 시간에 출퇴근한다고 보내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좀 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돈을 모으면 또 더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뛰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또 우리 자산의 가치도 높이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시세 차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우선 직장과 가까운 곳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신대방의 아파트 한 곳 일러드렸으니까 잘 가셔서 또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요, 네. 아주 소액 투자로 네. 그 노후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곳을 좀 찾다가 보니까 네.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주변이 월세 그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 월 한 6천만 원에 그 주택을 구매를 하면 37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7,500에서 8천에 하면은 뭐 45만 원, 55만 원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또 미련이 생기는 게 이게 서울 외곽 지역이어서 네. 제가 또 본 곳이 마포역하고 공동역 사이에 네. 88년도에 건축 연도가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 1억 8천 정도 하는데 네. 세가 한 50만 원 평균 5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소액으로 투자를 6천이나 7,500에서 8천 되는 금액을 투자하면 저는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공덕하고 마포역 사이니까 지역이 이게 조금 고민이 위치가 되셔서. 오피스텔이 네네 그래서 88년도에 또 지어졌고 그러면 재건축도 할 일도 생기지 않나 싶어서 네. 제 그러면 마음이 우리 네. 시청자님 처음 말씀 주셨던 부평역 근처에도 오피스텔을 보신 거예요? 네네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주택으로 등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네. 같은 가격인데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가격인데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등기가 돼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네. 오피스텔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주택을 구매해야 될까요? 등기에 기록된 걸 뭘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우선 가장 큰 그래서- 고민은 이제 노후에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은데 네네. 결국 부평이냐 서울이냐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투자금이 거의 네네. 2배가량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네네. 하는 게 좋은 방안일지 그리고 네. 한 지역에서 왜 오피스텔과 주택 이렇게 등기가 차이가 나는 건지 월세 수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요. 62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뭐 이제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뭐 오피스텔이라고 둘 다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서울이 좋나요? 부평이 좋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서울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부평에 적은 돈으로 서울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낼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월세만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그 인근으로 가셔가지고 다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시세를. 네네. 네, 그러면- 월세만 목적으로라기보다도 네. 만약에 뭐 공덕에 있는 것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또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그러면요. 네.
월세만 목적으로 한다. 네. 월세만 목적이다라고 하면 네. 월세를 잘 받는 곳으로 하시면 돼요. 선택.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약간 좀 이제 다른 성향이 있으신 게 요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 걸 또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개발은 뭡니까? 이거는 월세가 아니고 이제 시세 차익이죠. 네. 그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여기가 뭐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 지어서 그죠? 재건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새로 지어가지고 이게 부시가지고 뭐 하면 돈을 또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작죠. 뭐 원룸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이런 작은 원룸이 그 높은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 상업지역이 지어지기 때문에 높아요. 건물이 네. 층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세대수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한대요. 네. 재개발 진행을 하는데 요 앞에 있는 이제 대로변 인근에 요 상업지인데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재개발 구역을 여기에 계시는 이제 분들이 재개발을 진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죠? 아파트를 네. 짓는데 일반적인 여기 오피스텔이 없는 지역은 세대수가 한 1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오피스텔에 있는 지역은 작은데 많은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300채를 뭐 한 200채를 지을 수 있대. 200채. 이게 다 합쳐가지고 200채를 지을 수 있다 하면 당연히 여기서 추진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을 소유주까지 같이 합쳐서 지으면 총 300명이 있는데 300채의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200채의 아파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고 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그냥 200채를 지어서 여기 계시는 조합원들은 100채를 갖고 가고 나머지 100채 남는 걸 가지고 일반 분양해서 이제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오피스텔들은 제척됩니다. 제척. 포함을 안 시키고 진행을 해요. 이해되세요? 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월세도 목적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비싸지만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꿈 깨시라는 얘기예요. 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청자분이 딱 월세만 목적이다. 그러면 네. 현지에 많이 가보셔서 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만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부평을 하세요. 부평을. 아시겠죠? 부평을요? 네, 부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연세가 이제 60대란 말이에요. 60대. 네. 네, 60대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돈 벌 일이 많습니다. 한 10년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께서는. 자, 월세로 만약에 돈을 번다. 월세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월에 지금 한 50만 원 받잖아요. 네. 네, 50만 원 받으면 이걸 이제 10년 동안 이제 수익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1년에 지금 6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600만 원 나오니까 10년 동안 하면 6천만 원 버네요. 네. 6천만 원. 자, 10년 동안 내가 70이 됐을 때 6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따박따박. 이게 이제 월세 수익형이죠. 물론 이제 좋아요. 내가 이제 다른 여타의 수입이 없을 때 이 월세로 이렇게 6천만 원을 거둘 수 있다는 거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훨씬 좋을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내가 만약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월세로. 자, 그런데 시세 차익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1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하는데 시세 차익형에 어디 잘 투자를 해놨더니만 여기가 갑자기 또 재개발이 된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을 사가지고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거야. 오피스텔이 아니고. 근데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얘가 얼마를 버느냐 하면 5억을 버는 겁니다. 최소한. 5억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4억 4천만 원의 차이가 났죠. 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늦은 나이가 아니세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택은 몇 채 있으세요? 아, 주택은 없어요.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집을 보유를 안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예, 집을 보유 안 하고 이제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 탁 뒤를 돌아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에 내가 젊은 시절에 같이 이제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하고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뭐 몇 억짜리야. 근데 나는 아직까지 집이 없어. 그래서 월세 수익형으로 봐야 돼.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월세만 이렇게 보고 하신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더 한 단계 점프를 하시려면 그냥 월세 보지 마시고요. 월세 네.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1억 정도로 잘 투자해가지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다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지금 부평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지 공덕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지 이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향후 네. 10년을 본다면 그 고민을 네.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소액을 가지고 1억이라는 소액, 이게 소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소액이겠지만 우리 저나 시청자분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소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큰 돈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모아왔던 이 돈을 가지고 진짜 향후에 많이 최소한 5억이라도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 다세대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재개발되는 거면. 예,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인천에 재개발 지역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부평에. 네. 부평역 부평 신항역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재개발 무조건 서울에 오셔야 돼요. 서울에. 서울에도 우리가 지금 서울에 뭐 재개발이라고 하니까 뭐 3억, 4억 막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 뭐 10억 들어간다 하더라. 이런 데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분명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천구 있죠. 금천구. 네. 금천구. 그런데 금천구에 가면 1억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내가 좀 금액이 좀 더 모자란다라고 하면 여기 뭐 양천구 목동 인근에 가더라도 여기도 뭐 한 7억 7천 8천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빌라 같은 곳인가요? 네, 빌라예요. 10년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네. 내가 뭐 목동 쪽 가가지고 좀 저렴한 빌라들 있잖아요, 그죠? 저렴한 빌라들을 취득을 하는데 월세로 전세를 새로 맞추면 되지. 그래도 1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빌라를 투자를 해놓는 게 향후에 10년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오늘 이제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오피스텔 보지 마세요. 오피스텔 보지 네. 마시고 앞으로 한 15년 이상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15년 뒤면 아파트가 돼 있는 곳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격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가격 10년 뒤면 오피스텔 뭐 1억, 2억씩 높여가지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그렇게 안 돼요. 하지만 일반 주택, 일반 다세대 빌라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 그냥 내가 지금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빌라를 하나 사놨죠? 빌라를 하나 네. 사놓으면 얘가 10년 동안 그냥 가만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가격이 팍 뛰어요. 1억 정도는 뛴단 말이에요. 1억 정도는 뛰고 또 그리고 가다가 여기가 아파트가 되는 10년 뒤에 그때에 대해서야 내가 5억, 10억씩 버는 게 아니고 가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방송 상담을 전화 상담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제가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은 만약에 지금 뭐 거주하시는 지역이 인천 쪽이세요? 일산이에요. 일산이에요. 근데 또 일산에서 네. 또 뭐 부평을 알아보시고 마포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뭐 거기가 많이 수요가 많다. 월세 수요가 많다 그래가지고. 자, 멀지 않으니까 그 모르는 지역에 또 가가지고 또 알아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지 네. 마시고 네. 전문가의 판단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내용 잘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가 더 좋은 투자고 어떤 투자가 더 진정한 맞는 투자인지 정확한 투자인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시라.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서울의 빌라를 투자하시라라고 마치면서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1억대 원으로 그 서울에 빌라들이 있나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네. 있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네네.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는 또 제가 1억으로 한 대 있다가 그러면 또 막 찾아 돌아다니셔. 우리 시청자분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개발 안 되는 빌라 또 사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딘지를 물어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 알겠습니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과거에는 이 60대 초반부터 이제 노후 준비 월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사실 아직은 이제 60대 초반은 뭐 노년층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아직은 청년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 월세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기 너무 이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투자 방법을 조금만 더 바꿔서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샵 3989번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90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원효로 3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우선 지역 그리고 신축이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용산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용산을 보시는 분들은 꼭 용산만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 보세요. 무조건 용산만 보셔. 그래서 제가 오늘 용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로 3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원효로 3가는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있죠? 국제업무지구, 국제적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이 국제업무지구 바로 뒤편에 배우 주거지죠. 배우 주거지로 여기가 원효로 3가라고 되겠습니다. 3가. 요 옆에 원효로 4가는 모아타운이 지정이 돼 있고, 자, 그 바로 위쪽에 용문동 여기는 이제 3080 도심공공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고, 여기 원효로 1가 그리고 또 효창공원역 인근으로 해서 또 역세권 재개발, 또 후보지 구역 지정을 이제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뭐 청파동,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청파 3구역, 서계동, 공덕 뭐 이렇게 여러 개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뭐 조설리 인가가 났거나 뭐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여러 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원효로 3가를 보셨습니다. 원효로 3가는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죠. 후보지 선정도 아직 안 됐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진행을 어떤 사업이 되었건 막 진행을 하려고 하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교통편이 싹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원효로 3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원효로 3가를 투자할 자금이 있으면 원효로 3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투자하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투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자, 5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원효로 3가 예전에 원효로 3가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 이미 한 4, 5년 전 아니면 3, 4년 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효로 3가의 이제 하나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원효로 3가가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쪽 딱 잘라가지고 오른쪽만 여기가 공공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재개발 여기 이제 막 진행을 했었어요. 동의서를 막 긋기 시작했답니다. 동의서 막 긋으니까 여기가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막 한 4억 이상 막 투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여기는 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2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개발이 이쪽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억을 향해서 따라가겠죠.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지금 이미 막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옆에 있는 개발이 또 될 수 있는 지역,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서울에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어차피 이 지역은 다 개발이 될 지역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억을 투자해서 차라리 이 5억으로 갈 수 있는 여기 지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원효로 3가 왼쪽 지역에다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진행을 했죠. 또 여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재개발로 진행을 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2억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4억, 5억씩 이렇게 투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여기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았다. 왜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향후에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원으로 3가 오른쪽과 원으로 3가 왼쪽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 다 결국에는 같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바로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용문동이라고 있습니다. 용문동 38번지 일대 요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도 재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용문시장 있는 쪽이죠. 용문동 여기 도심공공복합사업 308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80 플러스 이게 이제 도심공공복합개발의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비어 있는 이 땅이 나중에는 아마 민간 여기는 이제 공공입니다. 공공복합개발이고요. 여기는 민간 복합개발로 갈 겁니다. 민간 복합개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 이유가 딱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도심복합개발법은 역세권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역세권 지역인데 역세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역 주변으로 반경 500m입니다. 500m. 이 안에 500m 안에 들어와야 돼요. 500m 안에. 당연히 500m 안에 들어오고요. 500m 안에 들어오고 노후 분양 건축물, 노후도 기준이 40% 이상이면 된다. 근데 요거는 이 부분은 이제 조례로 조금 변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40% 노후도를 갖고 있으면 아니면 조례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50% 노후도 아니면 60% 노후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도를 판단하는 노후분량 건축물의 기준은 바꾸지 못합니다. 노후분량 건축물은 20년 기준입니다. 20년 기준. 자, 20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으로 뭐 40% 맞추든 50% 맞추든 60% 맞추든 이 용문동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개발이 진행이 되면 지금 여기 뭐 5억 정도 들어가지고 5억 투자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억이면. 어차피 나중에 여기도 지정이 되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진다.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 안전 마진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일단 뭐 원으로 상가 신축 다세 투자를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결론은 투자를 해도 된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저라면 용문동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고요.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원으로 상가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문동을 얘기하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보다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원효로 3가도 좋은 투자 지역이겠지만 또 용산 내에서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66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저는 서초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여유 자금으로 20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미리 좀 매수해 두고자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제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를 좀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서초에 아파트를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아파트에서 20대 자녀분을 위해서 10억을 이렇게 증여를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증여를 20대 자녀분 명의로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시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렇게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재개발에도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이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뭐 10억 정도를 투자를 아드님한테 해주신다라고 하면 아드님은 하여튼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고. 서울에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 어디든 투자하셔도 돼요. 그거는 아파트는 뭐 우리 요즘 어플들 많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 보더라도 뭐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면 언제든지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어디든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금 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부동산에 눈을 좀 뜨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재개발을 보십시오. 재개발을 보시고 왜냐 또 우리 아드님이 또 자녀분이 뭐 아드님인지 딸님인지 모르겠습니다. 20대라고 하셨습니다. 20대면 시간이 무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무기입니다. 그 시간을 무기 삼아서 조금 이제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빛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서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10억 정도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말씀을 드리면 노량진 뉴타운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이 아마 10억으로는 조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10억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13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뭐 쓰실 수 있으면 좀 더 쓰시라. 어차피 뭐 10억에서 13억이 되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자, 여기 노량진 뉴타운 1구역 가장 좋습니다. 1구역. 안 되면 뭐 2구역이라든지 6구역이라든지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군데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할게요. 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을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우리 응봉역 있죠. 응봉역 바로 아래쪽에 여기에
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1구역. 응봉 1구역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안 돼요.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릴 부분도 있는데, 자, 여기 응봉 1구역에 가면 아마 한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그러면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 이 노량진이나 아니면 응봉이나 요 두 구역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곧 있으면 아파트가 지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분양 신청도 다 끝나고, 어느 지역은 분양 신청도 다 끝나고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고, 어느 지역은 이제 또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에 위험한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분 능선은 다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른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또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다 보인다. 현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해가지고 다 자료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지역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다. 앞에 여의도를 끼고 있는 우리 노량진이나 아니면 응봉동, 뭐 한강을 바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서울숲도 있고, 서울숲 안에 또 우리 삼평의 미콘 공장이 또 이제 GBF인가 뭐 그걸로 변신을 한답니다. 굉장한 업무지구로 변신을 한대요. 자, 주변에 아주 자연 환경도 좋고 또 거주 환경도 좋고 또 업무지구도 있는 이런 지역들, 두 군데 지역이 거의 쌤쌤이니까 이런 지역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알아보시고 임장 한번 해보시고 꼭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꼭 취득하시기 전에는 어느 게 더 좋을지 최종 판단하기 전에는 꼭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벌써 지어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잘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편해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리고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줄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늘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 시간에 짧아서 다 못다 하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또 특히나 요즘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또 그냥 혼자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잘못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재개발에 대한 초기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투자, 무엇을 유의점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손해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막 버는데 뒤에서 다 계속 세고 있으면 그게 돈 버는 겁니까? 그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거를 막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 위험을 방지하는 부분, 이렇게 새는 거를 막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소액으로 어디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세지 않으면서 불릴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은 어디인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미리 전화를 주셔서 세미나에 예약을 하시고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세미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도 하지만 또 제가 기술사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술사의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오셔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 상담으로 하셨던 분 중에서도 나는 여유자금이 얼마 없어서 소액 투자로 서울의 좀 외곽 지역을 봤어요. 이 금액으로 서울에 매수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찾지 못하더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면 아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의 투자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지역은 어디인지, 그 지역에서 앞으로 개발까지 바라보면서 조금 안전하게 투자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잘 체크하고 또 지역 선정하고 또 그 선별하고 투자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지, 그
플로어들 하나하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바로 다음 주에 진행 예정입니다. 4월의 첫 시작을 조금 더 알차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무료 세미나 문의 주고 계시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조금 추워졌습니다. 주말에도 추운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